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까지 결정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.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과 대기업, 이른바 한국의 두 가지 근무 현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회사의 규모가 정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결정할까요? 어쩌면 막연하게 다들 느끼고 있었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의 비율. 중소기업은 6%, 대기업은 4.6%. 이걸 딱 보고 에게 고작 1.4%포인트 차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요, 바로 이 작아 보이는 숫자 안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. 이 격차가 대체 왜,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. 먼저 데이터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요.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인 유연성의 격차를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스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문화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, 데이터 심층 분석입니다.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그 격차가 실제 숫자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근로시간 트렌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일단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? 와, 10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직원 5명 중 1명, 거의 20%가 주 52시간 넘게 일했는데 지금은 6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. 근데 진짜 문제는요.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대기업과의 격차는 여전히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아주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. 바로 기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과 근무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거죠. 특히 4인 이하의 아주 작은 영세 기업들은 무려 8.4%예요. 이건 대기업보다 거의 2배나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요, 우리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만 보면 문제의 딱 절반만 보는 거예요.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는가, 바로 유연성의 격차입니다. 11.5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2024년 현재 중소기업 직원 100명 중에 딱 11명 정도만 유연근무제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숫자가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그럼 대기업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직원은 무려 36.6%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요. 중소기업의 11.5%랑 비교하면 와, 3배가 넘죠? 이건 그냥 우리 회사는 복지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우리는 보통 팬데믹 이후에 유연근무가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정말 놀랍게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. 2011년을 정점으로 찍고 유연근무 활용률이 오히려 매년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 답답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이 보고서는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STEP라고 하는 꽤 구체적인 4단계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이 STEP라는 게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. 일할 만나는 토양, 시드를 만들고 스마트한 기술,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협력, 파트너십을 이루자는 겁니다.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게요. 첫 번째 S, 시드. 이건 유연한 근무 환경이라는 씨앗을 잘 심어보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지키되 바쁠 땐 좀 더 일하고 한가할 땐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자는 거죠. 두 번째 T, 테크놀로지, 바로 AI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AI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생산성이 확 올라가잖아요? 그럼 더 이상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의 장시간 노동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. 이걸 위해서 정부가 AI 교육이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. 세 번째 E, 엔터프레너십은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입니다. 흔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 임금제 오남용을 막고 눈치 안 보고 휴가 쓸 수 있게 하고 또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마지막 P, 파트너십은 바로 상생협력입니다.
사실 이 문제는 근로자, 기업, 정부, 즉 노사정 중에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풀 수 없는 정말 복잡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데이터로 현실을 진단하고 스텝이라는 해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한국의 노동 문화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몇 시까지 일하세요 같은 시간 규제만으로는 이 깊은 격차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. 진짜 문제는 일에 대한 자율성, 새로운 기술의 도입,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문화에 있다는 겁니다. 이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.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다.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기업과 직원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. 진정한 변화는 과연 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시작될까요? 아니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내 책상, 내 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